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저희도 지금 마음이 홀가분하듯이 어려운 두 번째, 네. 첫 번째, 두 번째를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세 번째는 서울대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서울대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이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두 권, 지금 두 권으로 줄었죠. 네. 예전에는 세 권, 네 권이었을 때도 있어. 다섯 권일 때가 있었나? 뭐 하여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쓸 때는 5권이었어요. 그렇죠. 다섯 권일 때가 있었죠. 저희 큰애가 세 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권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두 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라는 항목이 있고, 다른 이제 대학에서는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이걸 방점을 찍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1번이랑 좀 부딪히는 항목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서울대 얘기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 다른 일반적으로 나온 얘기를 먼저 하고 네, 모집단위 지원 모집단위 요거부터 할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은 1번에서 썼던 거를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하나를 뽑아서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걸 써야 되는 거야? 뭘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시작할 때부터 종합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 서울대처럼, 내지는 서울대처럼 이제 독서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3번 문항이 없는 학교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학교와 있는 학교의 자소서가 달라요. 네, 왜냐면은 우선순위로 내가 어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우선 순위를 1번 항목에 배치를 하고,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걸 2번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특수문항이잖아요. 그러면은 3번 문항까지 포함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일단 1번에 쓰는 건 맞는데, 2순위를 갖다가 일단은 3번 항목에 쓰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1500자 기준으로 봤을 때 내지는 800자 이러면은 대략적으로 에피소드 한 3개, 4개 정도 엮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스토리를 4개 정도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1번 항목 1, 2번만 있는 경우에는 에피소드 3개를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진로까지 있는 3번 문항까지 있는 학교는 4개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배열이 갈 거고, 그 다음에 쓰는 방식은 저는 조금 차이를 내요. 왜냐면 1번 같은 경우에 유기적 연결 중심으로 가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 배열 순서대로 좀 가는 편입니다. 시간 배열. 네, 시간 순서. 왜냐면은 내가 이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언제 뭘 접촉을 했고 언제 뭘 접촉을 했고 이래가지고 계속 나에게 내가 이런 관심을 좀 키워나갔다. 그리고 나의 성장 과정이 이런 식으로 점점점 확장이 돼갔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시간 배열을 좀 이렇게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기존에 4개 문항이 있을 때는 그렇죠. 정말 그 2번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한 3분의 1 정도 요약을 하라고 했었어요. 한번 좀 정리를 해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문항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3번 같은 경우에 앞서서 언급한 거를 또 조금이라도 언급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좀 1번과 3번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1번은 학과는 하는데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3번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어나 문장으로 설명이 잠깐씩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간접 드러내기가 기본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한다면 3번은 좀 직접 드러내기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과를 가려고 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니네 과에 가야 돼 라는 게 좀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좀 구체적인 표현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사례는 1번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로 많이 채워지게 되겠죠. 내가 이런 비슷한 활동을 했던 게 이 학교에서 하는 것과 거의 유사성이 있어 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서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포괄적, 3번 같은 경우 좀 더 구체적 뭐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기주도성을 많이 어필하는,
예, 자기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걸 갖다 알아서 능동적으로 이것도 확장하고 저것도 확장하고 이런 역량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하나의 전공을 택했을 때 본인이 이걸 갖다가 얼마까지 팔 수 있느냐, 예, 그 깊이 자체를 깊게 들어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저희도 종교학과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1번 항목에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그냥 다 팬덤 문화를 썼어요. 그렇게 돼서 그 팬덤을 선택한 게 팬덤이 결국 숭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아이돌이잖아요. 그렇게 아이돌 자체 예, 무상이니까. 예. 그래서 네. 그 숭배하는 종교에서 발생되는 것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잡고 네. 팬덤의 특징과 연결을 시켰죠. 그렇게 돼서 뭐 팬덤 문화에서 뭐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뭐 그리고 집단적인 포교 활동 이런 그게 것들이 종교만 그런가? 아마 예, 학원계도 그렇지. 예, 그렇죠. 예, 일타강 그렇게 사진들 되는데 전부 다 종교 예, 무슨 그래서 부흥해 뭐 부흥해. 예. 비합리적 소비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썼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에는 딱 그렇게 썼어요. 저는 이것과 그 팬덤 활동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사회문화 현상의 뭔지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갔죠.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는데 안 드러낸 거죠. 그리고 3번에서는 걔가 그랬는데 3번에서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맥락에 대한 논문들을 언급하거나 이론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1번과 유기적으로 하면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3번 문항이 사실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 어떤 학교는 지원 동기에 대해서만 써라 라고 하는 경우 있고 예, 플러스 알파로 학업 계획에 쓰라고 하는 네, 그런 종종이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내 AI 관련해서 AI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냥 관심을 가지고 조사까지만 했지 실제로 AI를 굴려볼 생각은 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 인공지능 학과를 넣는다. 네, 그럼 이 학생은 똑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3번 문항 같은 경우에 학업 계획을 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이때까지 너 고등학교 때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럼 대학 가서 제가 AI를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럼 너 고등학교 때 뭐 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했던 거랑 네. 이렇게 연결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고등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었던 활동들을 일단 적어주고 예, 그걸 갖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해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교마다 이제 약간 좀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치 외교학이라 하더라도 서울대 같은 경우에 정치학교 외교학과 이렇게 돼 있고 물론 학부로 합쳐져 있지만 지금은 그리고 연대 정외과, 고대 정외과의 약간 다르죠. 비교 우위가 다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교 쪽이 강하고 그 다음에 고대는 이제 비교 정치론 쪽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싶으면 고대를 가고 외교하고 싶으면 연대를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학과마다의 약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는 비교 정치학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뭐 이렇기 때문에 고대보다는 연대를 선택했어요.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났다. 이러면은 물론 이제 연대 안에도 비교 정치학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기는 한데, 그 만약에 뭐 그런 식의 멘트가 나왔다라고 할 때는 약간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그런 식의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다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의대 같은 경우 류마티스나 이런 쪽이 되게 좀 특화돼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본인은 뭐 류마티스를 뭐 연구하기 위해서 한양대로 왔습니다. 이러면 오케이인데 만약에 그걸 갖다 딴 데 가서 그걸 했다라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과에 대한 리서치가 좀 필요하다. 저런 부분들이 제일 필요해서 우리는 애들한테 팁을 주던 게 그 학과 교수 프로필을 보라고 하고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쓴 논문 뭐냐. 그리고 거기에서 책을 보되 책이 뭔지를 보고 책 이름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말아라. 거기에서 가장 익숙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구 하나만을 발견해 오라라고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든 적절한 위치에 넣으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면접장에서 그런 문장을 썼던 분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좋은 평가가 그쵸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네. 예, 모르면 피박입니다. 근데 대부분 네. 근데 모를 수가 없는 게 대부분 교수들은 네. 대부분 그 상대 교수들이 어떤 저서 활동을 했는지는 아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학생이 모르네. 그걸 몰랐어요. 제대로 그거 공부를 제대로 시키죠.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걸 읽었다고 했는데 이걸 갖다 버벅거린다. 예, 이러면 이제 더 미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서 그거는 어. 최종적으로 저희는 그 책에 대해서 점검을 하죠. 음. 그래서 그쵸. 이해를 못하면 그 문장을 빼버리죠. 근데 솔직히 밑져봐야 본전인 게 네. 어쨌든 서류는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계속 들으면서 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선생님이나 대표님이 이렇게 네.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 혼자 쓰는 애들은 어쩌라고 지금 계속 아직 어쩌라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진짜 3번은 근데 좀 얘기를 드릴 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소서가 정말 필요한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학교마다 또 특성이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스토리 형태의 자소서를 써야만 하는 학교가 네. 있고 나열식 자소서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전 좀 해서- 나열식으로 쓰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특정한 학교를 붙여야 된다라고 하면 그 학교가 나열식을 원한다라고 하면 나열식이 가장 좋아요. 자 나열식이 필요한 학교. 근데 아니 표현이 나열식이란 얘기지 내용 자체가 네. 나열이란 얘기는 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스토리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 A라는 활동이 왜 B라는 네.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연결은 되게끔 해야 그렇죠. 된다는 속성 자체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활동을 좀 많이 보여주는 네, 게 그쵸. 좋은 학교가 있고 네. 그냥 임팩트 있게 나는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네, 걸 네. 보여주는 게 좋은 학교가 있다. 왜냐면은 그 거구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난이도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 오늘 막 양자 너무 네. 많이. 양자 컴퓨터. 나 양자가 싫어. 근데 그런 가장 대표적인 데가 솔직히 저희가 판단하기엔 건대예요. 건데. 네, 건대급은 정말 그 스토리 라인보단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열식 구조를 되게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예. 네, 건국대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동기와 뭐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거에서 이제 그동안 내가 고등학교 때 이 과를 이쪽 진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걸 좀 구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라는 얘기시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도서를 고를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해요. 사실 이 책을 힘들죠. 네, 책을 과연 지금 두 권으로 줄었으니까 더 힘들 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 수학 성적이 꼭 그렇게 안 나와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뭘 했냐면 저희 애가 수학책을 썼어요. 네, 책에서 얘가 불문과를 썼는데 네, 네. 수학책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거기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걸 썼거든요. 뭘 보고 느꼈는지 근데 본인은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서울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책을 진짜 두 권인데, 그러니까 저 이거 약간 공식처럼 얘기하는 학원들도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첫 번째 전공 관련, 뭐 두 번째 뭐 수학이나 뭐 국어나 영어 뭐 이런 쪽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인문 계열이면 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뭐 과학이면 그 인문이나 철학 베이스의 책을 하나를 집어넣어라. 이런 식의 공식처럼 해주는 학교가 학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권으로 줄면서 한 권은 전공, 네. 한 권은 인성 이렇게 가이드를 많이 그러니까 하시는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있나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일리- 포트폴리오에 인성에 관한 내용이 꽤 많은 친구라면은 인성에 인성 관한 관련된 책이 게 하나 들어가야 드러나는 된다는 게 거구나. 좋고, 본인이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뭐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그리고 이 전공이 세분 전공으로 좀 파고드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하면은 전공으로만 두 권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대표님하고 비슷한 게 그러니까 1, 2번에서 인성이 진짜 다 드러났다라고 하면 굳이 인성은 없어도 되고 그리고 1, 2번에서 인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인성을 드러내는데 한 권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두 권을 저는 다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공 대 인성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전공 두 권일 수도 있고 인성 두 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번에서
충분히 나열된 거를 보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이게 이 이상 더 나올 게 없어 라고 하면 굳이 그런 류의 것들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결국 여기서 말하는 도서를 선택할 때도 앞에서 나왔던 그쵸. 자기가 썼던 항목들에 대해서 보고 좀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도서를 고르라는 얘기신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본인의 특징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책들도 있고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네, 내는 학원들은 마케팅 용어예요. 왜냐면은 학부모님들은 저희처럼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답변 제일 싫어했어요. 그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요번 그 기말고사 끝나고 네. 자소서 설명회 할 때 대표님이 이걸 얘기한 걸 따서 쓸 거예요. 그래서 봐야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학원들은 마케팅하기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맞느냐는 솔직히 품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애 학생부를 다 보고 근데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써야지 이 학생의 역량이 더 빛이 날까 이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뭐 인성 하나 그다음에 전공 하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 너무 기계에서 찍어내듯이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는 수시 전형을 대비하는 어떤 형태의 솔루션은 아니에요. 네,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지. 네, 그리고 네, 저는 일단 제가 그 학교장 추천이 있을 때 네, 제가 지원을 해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가 5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저 혼자 올라가고 저희 고등학교. 직윤을 받으셨다는 거군요. 직윤이죠 지금은. 또 그렇게 틈새를 저희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글 좀 쓴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기 만족스러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좀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의도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썼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꼴리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썼던 그런 글을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떨어졌어요. 1차가 논술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5권을 고를 때 고민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쌤이셨는데 상당히 좀 뭐라 그러셨죠. 너무 유치한 거 많이 쓴 거 아니냐. 뭐 삼국지 막 이래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인생에 있어서 되게 좀 좋은 책을 하나 골라라 라고 한다면은 삼국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나이가 들었을 때 읽으면은 이게 인물들이 또 달라 보이기도 하고 진짜 이게 리얼 팩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은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책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저희 때는 이제 5권이라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책 2권을 선정한다? 저는 서울대에서 좀 좋아하는 고전을 하나를 섞고 서울대 그 추천도서 100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섞고 그 다음에 본인의 전공에 대한 디테일, 본인의 분야를 나타낼 수 있는 책을 갖다가 하나 두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그 고전 중에서 분명히 본인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을 설정하는 책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볼 때.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아까 제가 학부모 설명회 할 때 그 부분을 따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고전도 이거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서울대는 고전을 너무 좋아하니까 고전은 무조건 한 가지를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안 썼어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애들은 둘 다 안 써요. 해석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을 단순하게 읽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고전을 읽어서 그래서 너 뭘 배웠는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책을 쓸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늘 그렇지만 책이 나오면 일단 내용 요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학생들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일단 책 내용 요약은 무조건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애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책이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애가 수학자의 뭐였지 뭐 하여간 그 책을 읽고 거기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썼는데 그게 수학적인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도 어쨌든 그런 내용을 쓰면 되는데 이거를 접근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과 그 내용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걸 극복하는데. 그렇게 하는 애들한테 제가 많이 하는 게 초등학교 때 독서 감상문 어떻게 썼는지
얘기를 하거든요. 원고지 5장이라고 하면 4장은 내용 요약, 한 장은 장도 그냥- 절반 정도만 느낀 점수잖아. 딱네 한 줄이잖아, 한 줄. 네 글이 이렇다고. 응. 초등학교 독서 감상문이라고. 네가 이걸 원하는 게 서울대는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 그때야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자연계 애들인데 얘 그 독서 목록을 보면 다 문과적인 책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런 문과적인 책을 썼을 때 불리한가라는 질문들도 되게 많이 맞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결코 불리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대가 네. 특히 그쵸. 인문학적인 인사이트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공대에서 그걸 좋아한다는 네. 얘기도 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 쓸 인문학적 정도면요 수학과학 베이스는 기본은 한다는 얘기예요. 서울대뿐만 네.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때 단국대였나 어디에서도 맞아요. 예, 네. 입사관들이 되도록이면 좀 인문학적인 베이스가 있는 애를 좀 뽑아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의 취향이에요. 아. 교수님들의 세대와 취향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인문학적인 소양을 좀 드러내는 게 최근에는 대세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게 드러나면 네. 다른 게 살짝 떨어지더라도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1단계를 붙거나 네. 그러니까 최종까지 붙는 경우들이 되게 와 많더라고요. 이걸 보시면 다들 인문학 서적으로.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되게 괜찮은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몇몇 가지 책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기적 유전자. 아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의 그 책이 왜 나왔냐.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 사실 이기적 유전자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걸 갖다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그쵸. 그렇게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이자 어떤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되게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국부론이라든지 아니면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도 보면 군주론이 사실 뭐 마키아벨리가 만들 때 뭐 본래 본인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왕한테 아부하려고 본인의 신념을 꺾고 그 책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책 내용 자체가 그 당시에는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임금이나 군주는 되게 인자하고 되게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이런 어떤 좁은 가치관 속에서 있던 상황에서 군주가 되게 그 권력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한 방법까지 동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군주는 최우선의 가치가 이제 권력 유지다. 이런 부분을 너무 대놓고 드러내서 금서로까지 지정된 그런 책인데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진일보한 책이었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보고 이게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나 이 배경을 갖다 같이 읽었을 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좀 활용을 못하지 않나. 너무 내용 요약하고 맞아요. 그냥 그래서 네. 저는 애들한테 고전을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괜히 애들 잘못 수준에서 건드렸다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 전 그럴 때 얘기하는 게 차라리 그과 교수 책을 써. 아, 이 얘기를 너무 하거든요. 직접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건드렸다라는 건 네. 더 이상 그러니까 쓸 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억지로 쓸 바엔 그 전공 교수를 쓰고 네가 왜 이과를 선택해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그거를 설명해 그냥 보여 대놓고 보여줘 라고 하는데 그게 좀 짭짤하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나 꼭 들어오고 싶습니다. 딱 근데 보면. 여기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제발 아프리카 청춘이 돼 이런 책은 쓸만합니다. 아 자기 개발서. 진짜 자기 개발. 싫어하시겠는데? 저자가 이 현대 소설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을 쓸 바에는 현대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공감 능력을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쓰는 게 더 낫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왜 도가니나 이런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약간 사회 고발적인 그런 소설인데 결국 이게 광주 인하학교 사건은 아무도 모르지만 도가니는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비교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문학이 충분히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같이 엮어서 쓴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떼내서 책의 내재적인 관점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나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써주면 되게 활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책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책만 생각하지 마라. 책의 내용에 매몰되지 마라. 네. 좀 본인이 1번부터 쭉 항목을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이 책 얘기까지는 끝내고